인구 구성이 중요한데 평균 연령이 32세 정도 선으로 알고 있어요. 이는 한국에 비하면 한 15년 정도가 젊거든요. 이 젊은 친구들이 경제 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고 시장을 발빠르게 새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핀테크나 IT 분야는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모여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글로벌 시장과도 빨리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베트남의 이 역동성은 앞으로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국에서 바라봤을 때도 베트남의 움직임이 여기 와서 제가 잠시 짧은 시간에나마 경험했을 때 훨씬 더 그런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저희 임원진들이 모두 그 생각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핀테크 업체인 핀트윈이라는 업체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정동관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핀트윈은 지금 자동이체나 가상계좌와 같은 한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전자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2022년 6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1년여가 지났지만 빠른 성장을 했고요. 현재는 약 35명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인은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베트남 멤버들이 같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6월에는 호치민에도 사무실을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베트남 전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영업 조직을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저희 회사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금융벤이라고 서비스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마 한국에서 대부분의 분들은 자동이체나 가상계좌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세요. 저희 회사의 주요 서비스는 자동이체나 가상계좌와 같은 전자금융 서비스인데요. 아마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과금 납입이라든지 또는 카드 비용도 그런 예가 될 수 있고 다양하게 자동이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서비스가 베트남에는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질 않아요. 물론 최근에 은행들이 앞다투어서 그런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는 은행이 직접 영업을 하기보다는 금융벤사, 저희와 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금융벤사들이 중개 역할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활성화됐거든요. 그런 역할을 베트남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고객들은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은행입니다. 물론 베트남에서도 각 은행들이 앞다투어서 이뱅킹을 하겠다고 서비스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개발한 이뱅킹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를 시장에 론칭을 하고 다양한 고객군을 모아서 서비스를 연결하는 업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와 같은 금융 벤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은행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업체가 필요합니다. 즉 예를 들면 저희들은 B2B이기 때문에 B2C 고객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업체가 가장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뭐 증권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파이낸스사, 그리고 뭐 메이저 고객이라고 친다면 통신사나 인터넷 업체 등 다양하게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업체가 저희한테 주요 고객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최근에 한 5년 사이의 성장 속도를 보면은 단순하게 몇십 퍼센트의 성장 속도가 아니고 몇 배씩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 정부에서조차도 이제 서비스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겠다라고 앞다투어서 지금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금융기관이라든지 IT 업체들이 아주 빠르게 지금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트윈 로드맵 같은 경우, 핀테크의 로드맵을 보더라도 상당히 다양한 업체들이 많이 신설되고 있고요. 글로벌 핀테크 경쟁 업체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베트남에 투자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과는 좀 다른 게 현재 여기는 뭐 카드까지는 아니더라도 통장 보급률이 작년 기준으로 68%가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나마도 빨리 성장한 게 68%까지 올라왔고요. 아마 금년엔 조금 70% 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금융권을 이용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배달업체 같은 경우도 COD를 아직도 COD라 하면은 곧
물건을 받은 상태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그런 서비스가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물론 최근 동남아도 발빠르게 이제 전자지갑과 같은 서비스들이 들어오면서 빠르게 전환되는 모습도 보여주고는 있는데, 아직은 베트남은 그런 면에서 조금은 더 갈 길이 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한국보다도 더 먼저 진행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반이 되는 전자금융 서비스에서는 아직은 초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국보다는 좀 적어도 5년 이상의 좀 시차를 두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 인력의 수준도 핀테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최근 5년 동안에 아주 발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인력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건 맞는 얘기인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IT 인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각 학교라든지 교육기관에서 지속적으로 IT 인력들을 육성하고 발전을 해 나가고 있지만, 전체 인구 대비해 갖고 IT 인력의 포션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한국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훨씬 더 IT 인력들의 그 숫자가 좀 적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몇 년 사이에는 IT 인력의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한국 업체들이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IT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인력들은 싹쓸이해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갖고, 한동안 저희 같은 중소업체들은 인력을 구하는 데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립한 지 1년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계약 실적도 이뤄내고 있고, 여러 가지로 대외적으로도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는 단계인데요.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성공 경험을 갖고 왔다는 것 같아요. 저희 멤버들의 임원들이 대부분 다 은행원 출신입니다. 이들이 이미 한국에서 20여 년 전부터 그 디지털 뱅킹 쪽에서 일을 해왔고, 이 부분에 결실을 내서 몇 년 전에 상장까지 한 상태에서 그 멤버들이 와서 여기서 지금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 이 베트남이 가야 될 이뱅킹이라든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방향은 정확하게 저희가 예측을 하고 할 수 있다고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어떤 이슈가 생기든지 저희가 유연하게 그리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경험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기반이 되는 기술력도 충분히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이런 진정성들을 고객들이 알아줘서, 최근에 베트남에서 제휴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MB뱅크는 군인은행을 얘기를 합니다. 자산 규모로 한 5위, 베트남 내에서 5위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과 제휴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특히 보안이라든지 그 법규 이런 관련해 갖고 외국 업체와의 제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잘 극복을 하고 계약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도 저희가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구나,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베트남의 인구가 1억 명이 넘습니다. 아마 금년도 4월 기준으로 1억 명이 넘었다는 기사를 제가 언론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단순하게 인구 1억 명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또 인구 구성이 중요한데, 평균 연령이 32세 정도 선으로 알고 있어요. 이는 한국에 비하면 한 15년 정도가 젊거든요. 이 젊은 친구들이 경제 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고 시장을 발빠르게 새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핀테크나 IT 분야는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모여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글로벌 시장과도 빨리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베트남의 역동성은 앞으로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국에서 바라봤을 때도 베트남의 움직임이 여기 와서 제가 잠시 짧은 시간에나마 경험했을 때 훨씬 더 그런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저희 임원진들이 모두 그 생각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물론 다들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베트남에서 새롭게 정말 한국에서보다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 갖고 베트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핀티인의 목표는 당연히 글로벌 넘버1이 되는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베트남 넘버1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렵지 않다라고 보는 게, 저희하고 동일한 경쟁업체가 베트남에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곧 지나면은 당연히 신생업체들이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올 것이고, 아마 한국에서도 유사한 업체들이 베트남으로 진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면은 충분히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베트남 내에서 넘버1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분야에서만큼은 저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글로벌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모두가 지금 한 마음으로 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아마 그 신속함과 유연성인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고객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 분야인데요. 은행이 최근에 베트남도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그 이뱅킹을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하겠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10대 메이저 은행들은 이미 일부 서비스를 런칭을 해갖고 영업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백 개의 그 고객사들을 만나고 영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은행들은 영업을 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물론 뭐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그런 성격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에요. 은행들은 이미 서비스를 준비해 놨지만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저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은행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중개 업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한테는 이제 고객사에 대해요. 은행이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놔도 고객이 사용자가 없으면 이건 의미가 없는 서비스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통신료를 낸다든지 공과금을 낸다든지 할 때 일반적으로 자동이체를 많이 사용을 하고 또는 그 가상계좌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물론 기업들은 지급이체나 대량이체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 기업들이 한번 전산 시스템을 연결해 갖고 은행하고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1맨먼스 이상의 그 업무량이 증가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베트남에 36개 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을 기업들이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협상하고 그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수년 동안을 해도 자동이체를 내가 다양한 은행으로 확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회사는 은행을 36개를 저희가 열심히 해갖고 지금 다 모을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고 있고요. 업체들은 이런 경우에 저희하고 한 번만 전산 시스템을 연결을 하게 되면 36개 은행 서비스를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멀티 대 멀티로 은행 입장에서도 저희랑 한 번만 연결을 하면은 수많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고객 입장에서도 저희랑 한 번만 연결을 하면 모든 은행들, 물론 저희가 제휴가 다 되는 은행들 위주로 해갖고 한 번에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효율성을 아주 빠르게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고요. 네, 한 몇 년 동안 지켜봐 왔는데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베트남의 인력 구성이 참 좋긴 좋은, 아주 훌륭한 인력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해외에서 유학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물론 아무래도 하노이보다는 호치민 중심으로 해갖고 새로운 서비스들을 론칭을 하고, 투자 유치도 단순하게 베트남에 국한된 게 아니고 싱가포르나 일본, 중국 주변에서 나름대로 글로벌 펀드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도 2000년대,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부터 새로운 벤처 문화가 시작이 됐는데 베트남도 그 문화 이상으로 벤처의 그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한국보다 더 그 좋았던 점은 처음부터 글로벌 펀드하고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기업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핀틴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본적으로 3년 안에는 3년이 아니고 지금 당장 금년부터 베트남 내에서는 넘버원이 되겠다. 우리가 유일한 서비스이고 최고의 서비스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토가 최초이자 최고가 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최초가 최고가 되면 이 최고를 글로벌로 확장하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베트남이라는 시장은 사실 아시안에 속해 있으면서 베트남에서 넘버원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아시안으로 시장 확대가 빠르게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언어나 문화에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베트남을 기반으로 들고 있다면 적어도 아시안 시장으로의 사업 확대는 좀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좀 더 쉽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베트남이고 중기적으로는 뭐 아세안 시장,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글로벌 시장까지 욕심을 내고 있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 욕심도 회사의 욕심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힘이 닿는 범위 내에서 저희 멤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성장 모델을 완성을 시키고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한국계 기업이 유니콘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역할을 해보는 게 그게 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할 때는 철저하게 베트남화가 되어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관련 법 제도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도 20년 전에 이런 전자금융 서비스를 할 때 법 제도가 정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가 먼저 진행되고 법 제도가 따라오는 형태로 해서 많은 부분이 서비스가 런칭이 됐어요. 근데 베트남도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그 전자금융 중개라든지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명확한 법 제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법무법인이나 이런 데서 유권 해석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관련된 당국과도 협의를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국에서 그냥 단순하게 바라보고 이게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고서 사업을 하는 게 맞는다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초기에는 저희들도 몇 번의 실수를 거쳤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은, 아마 최근에 뭐 베트남이든 한국이든 스타트업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전에 한국에서 벤처 관련된 스타트업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봤던 게, 상당히 아이디어도 좋고 기술도 있고 꽤 좋은 그 업체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업체들이 다 성공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왜 그럴까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그걸 최근에 핀티인에서 찾은 게, 저는 사업 모델은 고객의 페인 포인트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을 해도 내가 잘하는 걸 서비스하려는 사람이 있고, 고객이 원하는 걸 서비스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고객이 원하는 걸 서비스하는 사람의 승산이 더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뭐 저한테는 후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사업은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요, 고객이 원하는 걸 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토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업 모델은 항상 고객의 페인 포인트 안에 있다. 그걸 해결할 때 진정한 사업 모델이 나오더라 하는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